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2주 인턴으로 단국대 의학 논문 1저자가 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이 대학 내부 시스템에 박사로 입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국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딸 논문 의혹 등과 관련해 법적 문제 없다며 나 몰라라 하진 않겠다고 한층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사퇴 공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대한항공 정비사가 화물기 정비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정비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3개월 전 경기도 오산의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착용했던 반지가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북미 간 곧 대화가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회의를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결정된 건데 1시간 전쯤 종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재영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예, 연장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정부가 초강수를 뒀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1시간 전 전격 발표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인데요.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참여한 회의 끝에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최종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1시간 동안 토론을 했고 그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종료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발표한 김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네, 김육은 1차장은 일본이 명확한 이유 없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역시 수출 규제 때문이네요. 청와대 측은 종료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한 게 있습니까? 일단 종료 이유에 대한 김육은 1차장의 발표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사도 2번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용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해보니 물론 이 협정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본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조치를 했다는 점, 그리고 교환하는 정보의 효용성까지도 검토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발표 전 미국과도 내용을 공유했으며 한미 정보는 공유되므로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우리 정부가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향후 파장이 어느 정도가 될까 하는 겁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문희 기자, 결국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도 불구하고 종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은 어제 중국에서 열렸던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본이 전혀 태도를 바꾸지 않고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원칙대로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도 국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안보동맹을 고려해 미측이 유지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에 이 같은 결정을 사전에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했으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가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일 3국은 지소미아 이전에 군사 공유 약정 이른바 TSA를 맺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만들어진 이 TSA를 활용해 한미일 3국 군사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을 매개로 간접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하게 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게 될 나라는 당연히 일본이겠죠.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파기 발표가 나오자마자 극히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에 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우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일본 교도통신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오자 일본 정부 관계자가 극히 유감이라며 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한 외무성 간부는 오늘 중으로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항의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대부분 전문가들도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예상했었던 만큼 일본 정부 내부적으로도 충격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만 해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소미아 연장 희망 의사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政府としては日韓関係が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ものの、連携すべき課題については韓国とも連携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この点を踏まえつつ同協定について引き続き適切に対応し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우리나라가 협정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나라는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총 7개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음 주 28일엔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시행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이번 협정 파기로 양국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소식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정희 기자 전해 주시죠. 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지소미아 파기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의지, 안보 환경에 근거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에 이어 안보 갈등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우려 입장을 나타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면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 전 우리나라는 일본 식품의 방사능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했었죠. 일본이 수출 문제를 다른 분야로 파급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장급 대화를 거론했는데 여기에도 또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하자 하루 만에 일본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国際的に認められた事務的な措置であります。この措置に関してですね、何か他の分野に波及をさせていくというようなですね、姿勢は私は好ましいものではない。 강제징용 문제를 수출 규제라는 경제적 문제로 대응했던 일본이 정작 우리에게 다른 문제로 확대시키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국이 우려를 표명했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선 이미 수차례 한국에 설명한 사항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韓国ということに関して言いますと、去年の10月から今年の2月までの間合計4回、在京韓国大使館への説明を行っています。 그러면서 정작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달 12일 있었던 한일 만남을 한국이 협의라고 멋대로 발표한 것을 설명회라고 정정한다면 국장급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던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한국의 양보를 먼저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대화로 이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고교 시절 단국대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논란인데 고교생이던 조 씨가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는 박사 학위자로 입력이 돼 있었습니다. 또한 조 씨가 연구에 참여했다고 한 기간은 연구 기간이 이미 다 종료된 이후였습니다. 먼저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1 시절 인턴을 하며 썼다는 의학 논문입니다.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다 단국대 소속 연구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는 당시 여고생이던 조 씨가 박사 학위자로 버젓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보통 연구과제에 책임 교수가 참여자 명단과 신상 정보를 입력하는데 대학의 검증을 통과하려 신분을 속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고교생 신분이 아니었으면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미 연구 기간이 끝난 논문에 이름을 얹었다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해당 과제는 2,500만 원을 지원받았던 국가연구개발 과제로 지난 2007년 6월 30일에 공식 연구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방학을 이용해 같은 해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이 논문의 제1저자가 됐습니다. 딸의 논문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더 불어나면서 부정 입학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단국대학교가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청문회 훨씬 이후에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단국대 윤리위원회는 2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 소위 말한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의혹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한의학회가 조국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향후 조사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 딸 조 씨를 출석시킬 것이냐는 질문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좀 비밀로 할 수. 다만 진상 파악을 위해선 해당 논문의 저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야 하는 등 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조 씨의 경우 외부인이라 출석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조 씨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 단국대 조사 결과에 따라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딸은 학력이 고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권열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연구윤리 위반인지는 단국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단국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이 게재됐던 대한병리학회지 측에서 논문 철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로 만약에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이 된다면 학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정말로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자가 되었는가. 조 씨는 고려대에 지원하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등재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험 성적 외에 이 같은 내용도 종합평가의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논문이 당락을 좌우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학사 운영 규정엔 입학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논문이 취소되면 입학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전북대 어느 교수의 자녀 2명은 아버지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끼워 넣어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했지만 최근 적발돼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떠나 입시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했다는 게 당시 전북대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당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기 전에 주민번호를 바꾼 건데 보통 주민번호를 바꾸면 뒷자리를 바꾸죠. 그런데 조 후보자의 딸은 앞자리도 바꿨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은 지난 2014년 3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고 같은 해 9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 후 다음 해 3월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조 씨는 지난 2014년 8월 13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주민번호는 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변경 심사를 거쳐 이뤄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조 씨의 주민번호 변경이 부산대 의전원 진학과 관련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 서울대 자퇴 신청을 하지 않고 질병휴학원을 제출해 1년 후인 2015년 미등록 제적됐습니다. 부산대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지만 다른 학교에 전적을 두고 있다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제적당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대 측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학 상태로 서울대학교에 다니실 수는 없습니다.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취소되세요. 조 후보자 측은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전원 합격과 관련성이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당한 직후 조 후보자가 딸의 지도 교수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조 후보자의 딸은 그 다음 학기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양산 부산대병원 외래진료동 4층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기증한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데 지난 2015년 9월 병원에 작품 4점을 기증했습니다. 이 시기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조 후보자의 딸이 첫 번째 유급을 당한 직후입니다.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데 시공 이전에 기부 의사 표명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같은 해 10월 열린 갤러리 제막식에는 조 후보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는 딸의 지도 교수였던 병원장을 만나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 학기부터 조 후보자의 딸은 원장이 주는 장학금을 6학기 연속 받았습니다. 그림 기증과 조 후보자를 만난 때 그리고 장학금 지급 시기가 묘하게 맞춰지지만 당시 지도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특혜 장학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의 딸이 유급 위기에 처했을 때 유급 대상 학생을 집단 구제해줬다는 내부 고발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때마다 의혹이 제기된 인턴 활동을 적으며 화려한 스펙을 뽐냈습니다. 자신이 수술 보조로 수술 중인 수술실에 들어갔었다고까지 했죠. 게다가 이런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조 씨는 대학교 1학년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즉 키스트 연구 프로그램에 3주간 근무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당시 5일만 출근했고 수료증을 받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5일 이후에 경적 사정으로 이제 안 나오셨다. 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서 이런 건 안 나갔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 의료봉사와 수술실 보조, 응급실 보조봉사 등 다양한 활동 이력이 소개돼 있습니다. 조 씨의 2010년도 고려대학교 대입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조 씨는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인턴 활동 뒤 논문 일저자의 이름을 올리는 등 각종 활동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조 씨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등 6건이 리포트를 사고 파는 사이트에 고가로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져 부정한 활동 이력으로 돈벌이까지 했느냐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은 가짜 뉴스라던 조국 후보자. 오늘은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나몰라라 하진 않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출근길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날에 이어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들고 딸의 논문 등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실망한 국민이 많아진 점을 알고 있다며 한층 자세를 낮췄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양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임명 반대 글에 16만여 명이 동의한 가운데 임명 찬성 글에도 등록 하루 만에 1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와 조 후보자 딸의 모교인 고려대 학생들은 내일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의당인 반대하면 낙마한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 얘기죠. 말을 아껴오던 정의당이 조 후보자 딸의 의혹이 계속 커지자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위법 여부를 떠나 심각한 문제라면서요. 선한빛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처음으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딸 문제는 위법 여부를 떠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입니다. 최근 각종 의혹이 확산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에서 송곳 검증으로 방향을 틀며 조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검찰 고발에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가짜뉴스 공장으로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면서 가짜뉴스 생산 공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말기식의 의혹을 부풀리고 또 과장해서 또 청문회 대응 TF팀을 꾸려 가짜뉴스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지난달 대한항공 정비사가 화물기의 윤활유 주입 작업 중 추락하면서 작업 차량의 바퀴 밑으로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한쪽이 풀려 있었던 건데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장비 노후에 따른 것인지 노동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9일 오전 10시쯤 정비사 A씨가 7에서 8m 높이 리프트카를 타고 대한항공 화물기에 윤활유를 넣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오른쪽 날개 작업이 끝나고 왼쪽 날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조끼에 연결됐던 안전벨트 한쪽이 바닥에 떨어진 채 리프트 차량 바퀴에 말려 들어가면서 A씨도 바퀴 밑으로 딸려 들어간 겁니다. 그대로 추락한 A씨는 인하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26일 끝내 숨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CCTV 확인 결과 작업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고 안전벨트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는 등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작업자를 위한 보호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사측은 보상 합의를 끝내고 장례도 치렀지만
대한항공 직원들의 대화방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의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변사체 사건의 피해자들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려 3만 8천 명을 뒤진 결과인데 피해자의 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감식반이 땅을 파헤치자 시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6월 오산의 한 야산에서 인근 주민의 신고로 백골 상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벌초에다가 뼈가 뭐가 나온다고 신고한 거예요. 경찰이 와서 파니까 6월이 나온 거지. 시신이 발견된 곳엔 지금도 이렇게 발굴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발굴 당시 현장에선 피해자가 착용한 반지와 귀걸이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 특이점을 담은 공개 수배문까지 배포했지만 결정적인 제보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피해자의 반지였습니다. 피해자가 15에서 17살 남성이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소재불명 청소년의 SNS에서 해당 반지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시신 발견 74일 만에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던 피의자 3명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 안매장지 인근 공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그때 얘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22살 피의자 등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전 남북과 경남 등 11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호화 해외 연수를 가려다 딱 걸렸습니다. 연수 보고서도 무려 100장 분량을 여행사가 대신 쓰게 했는데 이유를 물었더니 여행사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전남북과 경남을 가로지르는 섬진강입니다. 강 주변 11개 지자체는 지난 1997년 섬진강의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며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선진국의 환경정책을 배우러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갑니다. 협의회 회장단인 전북 장수군청이 작성한 연수 계획서입니다. 24명이 가는 연수에 1인당 530만 원씩 모두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해외 연수를 300만 원대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호화 여행성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성급 이상 호텔의 식사는 특식 5회 이상 등 최고급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연수 목적은 없습니다. 거기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떤 하천이 있고 어떤 국립공원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하신 건가요? 그까지 파악은 구체적으로 못했죠. 벤치마킹 등 공무원들이 할 일은 여행사에 모두 맡겼습니다. 연수 보고서까지 여행사가 대신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자문관 아닌데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안다는 얘기.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섬진강 협의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연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사흘 전 부산의 버스 정류장에서 고령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 한 명이 크게 다쳤는데 임신 6개월의 임산부였습니다. 다리도 절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네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승용차가 인도에 올라와 있고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시민들도 차를 밀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 앞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 고령자였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임신 6개월의 임산부는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양쪽 다리 다 복합골절이고요. 발목도 많이 골절돼가 돌아가 있는 상태고 정강이 뼈 양쪽 다 부러져서 다행히 태아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데 사고 이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산부는 8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지만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절단하자는 걸 가족들이 울고불고 매달려서 다시 한 번만 수술이 더 해보자고 수술 중인 상태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운전자가 아직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산모가 애기 지키자고 무통 주사 같은 것도 자꾸 마다하면서 꼭 애기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해자는 뭐 아무런 연락이 없고요. 피해자 가족들은 고령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대호는 얼굴이 공개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신병력도 없고 사이코패스도 아니라는데 그럼 어떤 심리일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정수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피의자 장대호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돌발 발언입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야, 갑시다. 얼굴이 공개된 뒤에도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장 씨의 이런 태도가 자신의 범행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범행 이유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게끔 피해자가 어떤 빌미를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한 거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장 씨가 직접 자수를 하러 경찰서를 찾았지만 이마저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경찰 프로파일링 결과 장 씨는 사체 훼손까지 했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도 일단은 살해를 했고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운반하고 은닉을 위한 이 방어적인 토막을 하지 않았을까. 한편에선 은둔형 외톨이 범죄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 살아온 과정을 좀 더 들여다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장 씨를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장대호 사건은 사실 투숙비 4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데서 시작이 된 거죠. 재판에 갔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외상값을 갚겠다며 단돈 10만 원을 빼앗으려다 노인을 살해한 닮은 꼴 사건이 참고가 될 듯합니다. 손하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가정집입니다. 이곳에 살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 쌀이 발견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와서 보니까 그때 발견된 거죠. 주변 CCTV를 들여다본 경찰은 전날 저녁 한 남성이 이 여성을 뒤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45살 남성 변모 씨였습니다. 변 씨는 외상값 단돈 10,000원을 못 내겠다며 이곳에서 식당 주인을 밀쳐 다치게 하고는 곧바로 골목으로 달아나 돈을 훔치려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와서 10,000원 때문에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 죽을 거 딴 사람 죽었잖아요. 노인을 제압해 유사 강간까지 하고는 살해한 뒤 집안에 있던 10만 원을 챙긴 변 씨는 정작 이 돈을 근처 여관에서 성매매하는 데 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범행 사흘 만에 한 전철역에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변 씨는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변 씨를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미국 교포 유튜버가 구독자를 늘리려고 한국 혐오 발언을 비롯한 각종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선 합법이라며 방송 중 대말을 피우기도 했는데 사각지대를 노린 이런 막말 혐오 영상이 유튜브에선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사도 어렵죠. 박자은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다고 밝힌 50대 이모 씨. 유튜브 생방송에서 마약을 구입하겠다며 서슴지 않고 발언합니다. 지금까지 약 사러 가는 거야. 뭔지 알아? 코케인! 왜 알아? 코에다 대고? 코케인 몰라? 심지어 실시간으로 대마도 피웠습니다.
조회수 19만에 달하는 개도 안 먹는 스팸 방송편에선 한국인을 조롱하는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 스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돼지 그리고 기를 합쳐서 만든 잡고기에 미국 사람들은 스팸 안 먹어. 돼지 처먹으면 좋대요. 논란이 거세지자 이 씨는 채널을 스스로 폐쇄했다가 하루 만에 새 계정을 만들어 뻔뻔하게 해명도 합니다. 그 미국 시애틀은 마리화나 합법입니다.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팔리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다 못해 한 시청자가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국내에 머물지 않는 한 수사는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튜브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이런 유해 영상을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성년자한테 영향을 미치면 차단한다. 성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또는 아주 극단적인 장면이어서 유해하다. 뭐 이러면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난해 하반기에만 700만여 개의 영상이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삭제됐지만 사각지대를 틈탄 막말 혐오 방송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엿새 전 대구 이월드에서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아르바이트생은 놀이기구 뒤편에 타고 있다가 발이 미끄러져 균형을 잃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놀이기구가 출발한 뒤 직원이 뛰어내리는 이런 관행을 이월드 측이 묵인해 왔는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6일 만에 대구 이월드 허리케인 놀이기구 안전사고 피해 직원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피해자는 놀이기구 뒷부분에 서 있다가 열차가 출발한 뒤 조종실 쪽 승강장으로 뛰어내리려다 발이 미끄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왼쪽 숲속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끄러져서 못 뛰어내렸고 그 뒤에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또 중심을 잃으면서 피해자는 사고를 당한 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열차 맨 뒤 공간에 근무자들이 올라타는 관행을 이월드 측이 묵인해 왔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는 레일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됐는데 접합 수술이 실패해 봉합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고등학생이 의과대학에서 인턴을 하고 학술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됐다. 이를 이용해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했다. 학생이 다닌 특목고는 대부분 상류층 자녀들이 다녔으며 부모의 정보력과 인맥으로 각종 스펙을 쌓아 대학 입시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은 당사자 측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명백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대부분 가짜 뉴스라는 조 후보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행운이나 다름없는 그 우연이 때맞춰 계속 조 후보자의 딸에게 일어난 것도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관련 학교는 일부 실수를 인정하며 서둘러 진상조사에 나섰고 10수년간 대학 입시에 매진한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배신감에 촛불 집회까지 열기로 했을 겁니다. 그럼 만약 논문 제1저자 등재가 특혜였다면, 대학에서 부정입학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래서 입학이 취소되거나 더 나아가 장관 후보자가 낙마라도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의 근본은 잘못된 교육 제도에 있습니다. 사교육은 기본 각종 입시 정보와 스펙 쌓기가 부모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고 그것이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대학 입시 제도가 이런 논란을 불러왔으니까요. 올해 수시 모집에도 내신 성적과 교과 활동, 스펙 등을 평가하는 수시 모집이 77%나 됩니다. 그러니 이런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또 감사하는 교육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소명해야죠. 사실 교육부는 교수 자녀의 논문 저자 끼워넣기를 전수조사했었습니다. 조 후보자 딸 문제가 불거진 단국대에서만도 12건이 확인됐죠. 하지만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걸러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나선다고 해도 국민들이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부터 2020년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터지는 입시 비리, 특권층 자녀의 각종 특혜 의혹들, 이젠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기를 지향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북미 실무대화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군사회의를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전투기에 모형을 그려놓고 폭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전망을 내놓는 근거는 뭘까요?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1시간가량 면담한 김현종 2차장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곧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이 한미를 겨냥해 발표한 외무성 담화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적대 행위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있고, 이처럼 군사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힌 겁니다. 또 지난해쯤부터 북한이 우리 주력 전투기인 F-15K 등의 모형을 그려놓고 정밀 폭격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언뜻 한미와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북미가 마주 앉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포괄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 짜기, 이것에 해당되는 지금 말이에요. 임박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신호를 볼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비건 특별대표는 돌연 내일로 출국을 미뤄 북측과 깜짝 접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동료 배우 윤지호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2008년 8월 전직 기자 조모 씨는 당시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 파티에 초대됐습니다. 조 씨는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고 내려오는 장 씨를 잡아당겨 무릎에 앉히고 신체 부위를 강압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지난해 재수사를 권고해 기소됐는데, 당시 윤지호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추행 장면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 상세하게 묘사하라고 하셔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윤 씨 진술만으로는 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윤 씨가 목격했다는 가해자가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에서 조 씨로 바뀌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또 추행이 벌어지고도 1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진 것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윤지호 씨가 지목한 첫 가해자가 생일 파티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놓고 거짓 진술한 조 씨에 대해서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지적도 남겼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있죠. 그런데 지난 2분기 가계 동향을 보니 하위 20%의 근로소득, 그러니까 일해서 번 돈은 되레 줄고 정부 지원에 따른 소득은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텼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찾기가 어렵습니다. 새로 생긴 앱이나 중개업체들에 제 소개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알바 구하기가 쉽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구인 공고수는 1년 전보다 20%나 줄었습니다. 매출은 줄고 최저임금마저 오르자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줄인 겁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43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8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실업수당이나 노령연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이전 소득은 9.7%, 6만 원이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줄면서 생긴 소득 감소를 정부 재정으로 메워준 셈입니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소득 창출 능력의 개선이 지금 더디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소득 보전 노력을 많이 쏟아붓고 있음에도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저소득층과 달리 상위 20%의 소득은 3.2%가 올라 빈부격차가 2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찬반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힙합을 소재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최종 우승자는 박재범과 사이먼 도미닉 등이 속한 국내 유명 소속사와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박재범, 사이먼 도미닉, 그레이 등 최고의 힙합 아티스트들이 속한 AOMG. 발매하는 음원마다 화제를 일으키며 국내 최정상 힙합 레이블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AOMG가 신개념 오디션 프로그램 사인 히어를 진행합니다. 오디션 최종 우승자가 실제로 AOMG와 계약해 소속 아티스트가 된다는 점이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우승하면 우리는 이제 아예 AOMG 멤버가 되는 거라서 식구가 되는 거라서 길게 멋있게 음악 커리어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이 노력할 거고, 이 방송 자체가 그냥 우리 색깔이 좀 많이 묻어내는 것 같아요. 래퍼뿐만 아니라 보컬, 프로듀서 등 다양한 분야의 뮤지션들이 도전장을 내민 점도 특징입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자리인 만큼 수장 박재범부터 사이먼 도미닉 등 AOMG 멤버 5명이 직접 나섰습니다. 누가 이제 사인을 하게 될지 이제 예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거고, 이 멤버들끼리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꽁냥꽁냥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끼리 그런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AOMG의 신입 래퍼로 계약을 맺을 참가자가 누구일지 관심을 끄는 신개념 오디션 프로그램 사인이어는 잠시 뒤 9시 30분 첫 방송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남산 한국의 맛 축제 셰프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4회째로 대한민국 요리 명장부터 전국 맛집까지 총 30여 명의 셰프가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한국의 장맛을 주제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로야구가 시즌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개인 타이틀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타격왕 경쟁에 있어서는 강백호와 양의지, 두 신구거퍼의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넘기고 또 넘기고 강백호의 불방망이는 시즌 중반을 넘어서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손바닥 부상으로 한 달 넘게 타석을 비웠지만 지난 8일 복귀에 4할의 맹타를 휘두르며 타격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부분의 구종에 3할 때 타율을 보이고 좌우 투수를 가리지 않는 꾸준함도 강백호가 가진 강점입니다. 한층 나아진 선구안으로 볼넷을 늘리며 타석을 아낀 점도 타격왕 경쟁에서 앞서가는 비결입니다. 역대 최연소 타격왕을 향한 강백호의 도전에 최대 라이벌은 NC 양의지입니다. 지난달까지 타격 1위를 달리던 양의지는 내복삭은 부상으로 한 달 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복귀 이후 7경기에서만 안타 11개와 홈런 2방을 터뜨리는 등 타율을 3할 6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규정 타석까지 5타석이 모자라 순위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1984년 이만수 이후 35년 만에 포수 타격왕도 넘보고 있습니다. KT와 NC가 5위 싸움이 한창인 만큼 두 선수의 타격왕 경쟁은 가을 야구의 향방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내린 비도 모두 그치면서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 비와 함께 더위도 물러났는데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처서인 내일,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이제 열대야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고요. 낮에도 30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이렇게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진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쳤던 비구름대는 모두 물러났고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구의 한낮 기온은 31도를 가리키겠고요. 동부 지역도 구름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돼 낮 기온 30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 지역을 따라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라면 한 그릇 5,000원, 육개장 칼국수는 6,500원, 김치덮밥은 8,000원. 경기도 여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메뉴판입니다. 최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건데요. 우 의원은 라면 칼국수의 반찬은 딸랑 노란무 하나, 덮밥 반찬인 김치는 빈 그릇을 가져가야만 더 준다. 야박하기 그지없다고 적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 가격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말이죠. 즐거운 여행길에 마음 상한 일 없도록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도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